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의 상황 잠깐 살펴보고 상황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오늘 블랙록이 2,500만 달러, 피델리티 140만 달러. 굉장히 저조하죠. 제로 마이너스 1,200만 달러.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약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7,900만 달러 유출. 그래서 오늘은 5,800만 달러 순자산 유출. 3일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좋지 않죠? 블랙록과 친구들이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어제 커뮤니티 글에 올려드렸는데요. 자, 빠르면 이번 달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확인했듯 승인된 거 그건 셀더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시세 분출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거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자금이 밀려 들어온다면 미국에서처럼 큰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홍콩이 재미삼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뭔가 전략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미국의 텍스데이 세금 보고 만기일이 4월 15일 어제였습니다. 이 텍스데이 전후로는 시장이 약간 위축이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제까지 보고를 해놓고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고해놓고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되네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금부터 자금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매도세가 있을 수 있다. 시장을 뒤집을 만큼 그런 강력한 매도세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들의 코인이 지금 비실비실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야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횡보하고 조금 하락해도 아직도 6만 달러 위에 얹어져 있고 한화로는 9천만 원이 넘죠.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알트코인은 절망적이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 ETF 때문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했습니다. 알트코인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자, 알트코인은 예전 사이클과 비교하면 지금 정상 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미리 달려서 그렇지 알트코인은 할 만큼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다시 좀 돌아와서 동생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 반감기 지나서 아직까지 해왔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숨고르기 하고 힘을 모았다가 빵 하고 달려주면 알트코인이 옙 하고 쫓아가는 거죠. 형님을. 동생들이 기다렸다가 쫓아가면 되는 거니까 알트코인의 시간도 결국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게 알트코인들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가락 벌고 기다리다가 비트 뛰면 우리도 사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알트코인들이 지난 사이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발전의 발전, 개발의 개발을 거듭하면서 지금 이 시대적 요구에 맞는 그런 많은 솔루션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완성품은 아니죠. 워낙 초기다 보니까 다 마무리해서 이제부터는 자산의 토큰화도 하고 AI와 함께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면서 미래를 막 그려가고 설계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 지금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게 이스라엘, 이란 이 대치 상황, 전쟁 상황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는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고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바이 더 인베이전 이런 기회가 있었죠. 얼마 전에 공격이 있었을 때 또 잠깐 쭉 빠졌다 올라가긴 했는데 더 큰 전쟁으로 번져 나간다면 당장은 안 좋게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 나고 나서 평균적으로 22일 후에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45일에서 한 49일 정도, 2달 미만으로 해서 원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에게는 전쟁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상황은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3차 대전으로 번져서 온 세계가 다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 코인 투자 아무 의미 없죠. 그때는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런 상황은 일단 배제하고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슬슬 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어떡하나요 이거?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연준에서 긴축 정책을 하고 뭘 해도 금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끄집어 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돈을 계속 찍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술의 발전으로, 혁신으로, 효율성으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워낙 빠르게 기계들이 처리해서 로봇가, AI가 빨리빨리 만들어낸다면 생산 단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위험자산은 다 추락할 때 동반 하락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블랙록의 주장처럼 리스키하지만 안정적인 가치 저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이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의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자, GBTC가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계속 GBTC를 팔아먹고 있다? 그런데 그건 그레이스케일이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레이스케일의 고객들이 팔고 있는 겁니다. 왜 파는 걸까? 수수료가 비싸서 그런 것도 있고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는 사람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가 중요하겠죠? GBTC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돈 많은 부자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해치펀드들입니다. 해치펀드는 트레이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규모의 트레이더들. 해치펀드는 근데 왜 자꾸 팔까요? 수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해치펀드가 뭐 하는 데냐면 부자들이 돈 맡겨놓으면 대신해서 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해치를 해주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 관리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돈 맡기면 이걸 비트코인 현물 ETF나 GBTC를 딱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존버를 할까요? 그래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치펀드한테 넣어놨더니 얘네들이 존버해서 이만큼 수익을 내줬어? 그러면 이제 그 결과물을 받아보게 될 텐데 한 달에 한 번씩 리포트를 보냅니다. 지난달에 어디 투자를 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이런 리포트를 딱 보내게 되는데 막 이만큼 두꺼운 거래 내역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존버, 끝까지 존버. 그러면 돈 맡긴 사람들이 뭐야 이거 나도 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해치펀드 안 쓰고 내가 비트코인 직접 투자하고 ETF 내가 사버리고 그냥 얘네들 제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치펀드들은 일부러 더 현란한 플레이를 합니다. 현란하게 거래를 해서 어우 저런 건 쫓아 못하겠네. 해치펀드니까 이걸 막 이거 샀다 저거 샀다 막 자금을 돌려가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수익 실현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수익 실현을 해야지 그게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해치펀드들이 2023년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세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사서 재미를 보고 그리고 2023년 초반에만 그런 게 아니고 후반에 산 사람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냈잖아요. 심지어 올 초에 산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냈기 때문에 계속 수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해치펀드들은. 그래서 지속적인 GBTC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ETF 승인 나고 나서는 GBTC를 산 사람도 이제 거의 없을 테니까 이런 물량들은 제한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부자들이 GBTC 사서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냈겠죠. GBTC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이걸 팔면. 그래서 세금 내기 싫어서 GBTC를 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안 팔면 내년에 팔든지 그 다음에 팔든지 언젠가는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럼 이걸 계속 안 팔다가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팔면 그때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면 만약에 올해 장사가 별로네, 매출이 기대했던 것만큼 오르지 않네? 그러면 올해 낼 세금이 내년이나 그 다음에 낼 세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 같으면 얼른 이번에 수익 실현을 해서 올해 세금을 적당히 맞춰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GBTC는 지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계가 있다. GBTC 이제 아직까지 반 팔아먹었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해서 벌써 30만 개 가까이 되는 비트코인을 팔아치웠습니다. 그 반대로 블랙록과 친구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아까 함께 살펴본 것처럼 블랙록과 친구들이 요즘 저조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끝났나? 아니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나?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블랙록의 이 현물 ETF를 관리하는 대표의 말을 나눈 적이 있죠. 아직 교육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써 교육을 받은 사람들,
어느 정도 암호화폐에 친숙한 사람들은 시작하자마자 뛰어서 영업해서 손님들 다 받아서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다른 자산 관리자들, 상담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연금, 국부펀드라든지 보험, 이런 친구들은 지금 계속 블랙록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그러면 언제나 5년, 10년? 그게 아니고 블랙록의 예상으로라면 6개월에서 1년, 3개월 후부터는 재정 상담가들이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받고 실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큰 규모들, 연금이라든지 보험, 국부펀드, 이런 펀드들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시간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조바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와! 그런데 반감기 됐다고 해서 그날 짜잔 뭐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판이 깔리게 되는 거죠. 대상승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다. 자, 여러분, 펀더멘털은 2주 전이나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무슨 해킹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어떤 코인, 솔라나는 지금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것도 뭐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코인들의 펀더멘털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개발을 했고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있고 또 높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펀더멘털은 똑같은데 가격만 오른다면 우리가 불안감을 느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펀더멘털은 똑같은데 가격이 내려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까요? 아싸, 이건 기회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펀더멘털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3년, 4년, 5년 옛날보다 지금 너무나 좋고, 우리가 기대하던 그 많은 것들이 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의 코인의 핸드폰이 없네. 우리 코인의 가격에 이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펀더멘털인데 안 올라가고 내려가고 우리를 기다려준다면, 우리를 기다려주는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기다리기. 기다리는 거 우리 잘하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 달인입니다. 달인. 존버의 달인이다 우리는. 우리가 3년을 연습했잖아요. 그 힘든 하락장에서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반감기,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나. 그 전에 말라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꼭 이 악물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반감기가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와, 이 시간을 기다려왔는데 코인 가격 이까짓 거 안 올라도 어차피 올랐다고 여러분들 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죠. 그 정도 가야지 팔 거라고 다들 딱 칼을 갈고 계시잖아요. 칼을 갈았는데 이거 뭐 두부 하나 자르고 집에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들 조금만 여유를 갖고 이 상황 바라보고, 반감기 후에 펼쳐질 이 흥미진진한 상황들, 여러분들 밤잠이 안 와야 되는데 지금, 물론 코인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속상해서 밤잠이 안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넓은 시야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바라보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트위터 쓰시나요? X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X, 일론 머스크의 X. 한국에서는 소셜미디어 랭킹을 보니까 X의 사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데 미국에서는 X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코인하는 사람들, 코인 회사, 프로젝트 이런 데서는 다 거의 대부분 X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X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자료를 모아서 영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X에서 제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보기만 합니다. 남들이 올려놓은 정보를 수집해서 영상을 준비하는데 자료로만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X에서 제가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제 인지도를 넓히기 위해서 제가 코인 관련 인플루언서들을 좀 초대하고 싶은데,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 답을 안 해줘요. 화면에 보이는 마이클 세일러는 저에게 답을 해줘서 인터뷰를 가졌는데, 제가 찰스 호스킨슨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 이메일이 전달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데 이메일로 하면 가다가 걸러지거나 비서가 그냥 없애버립니다.
근데 트위터에서는 메시지 올리면 거기에 리플 달고 의견 서로 주고받다가 디렉트 메시지도 하고 이렇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팔로워가 많아야 됩니다. 팔로워가 별로 없으면 저 밑에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유튜브 구독자 수는 좀 되잖아요. 근데 나 유튜브 구독자 수 많아요 라고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그래서 나도 트위터 팔로워 숫자를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트위터에 가시면 검색하기 여기에 비투슈아 BITSHUA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비투슈아 크립토라는 제 로고와 함께 제 계정이 나옵니다. 이걸 누르신 다음 팔로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팔로잉 이렇게 나오면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트윗을 하나 올렸습니다. 비투슈아 쇼. 이걸 리트윗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를 팔로우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비투슈아 쇼 초대권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추첨으로 10만원 상당의 티켓 2장을 드립니다. 29일은 벌써 마감이 됐고 27일, 28일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되는데 리플 누르시고 27일에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27 티켓 줘요 27 이렇게 28일에 원하시는 분은 28 이렇게 넣어주시고 리플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모두에게 드리는 건 아니고 추첨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여분 티켓이 많기 때문에 27보다 28을 선택할 경우 당첨 확률이 2배 정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팔로우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트위터를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있으면 바로바로 트윗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빨리 정보를 접하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ETF 상황 이거 제가 영상 촬영해서 편집해서 올리면 벌써 몇 시간 지나는데 트윗으로 먼저 탁 누르고 여러분들이 먼저 보신 다음에 제가 영상 작업하고 나면 남들보다 몇 시간은 더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 속보라든지 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트윗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 팔로워가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조금 영향력이 많아진다면 초대하고 싶은 인플루언서 목록에는 찰스 호스킨슨, 라울 팔, 캐시 우드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트위터를 별로 안 해서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기타 여러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또 여러분들이 지목해 주시면 제가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를 이틀 남겨놓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여러분 감사합니다.